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최대한 많이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여러분들 질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김남섭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리를 크게 지르면 디스토션이 됩니다. 유니트 게인을 맞췄고요. 컴프레서도 걸어봤는데 상황에 변화가 없어요. 혹시 마이크 특성의 문제인 건가요? 보컬용인지 스피치용 마이크? 마이크는 중저가 국산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무선 마이크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봤을 때는 무선 마이크, 네 맞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사용을 하면서 유니티 게인에 맞췄는데도 디스토션이 난다는 건 뭐냐면 무선 마이크 자체에서 디스토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무선 마이크가 혹시 세팅이 가능한지를 한번 봐주세요. 보통 무선 마이크를 열게 되면 그 배터리 넣는 장소에 게인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그 액정이 있다면 액정에서 마이크의 게인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스토션이 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가 존재를 하는데, 무선 마이크는 하나는 마이크 자체에서 디스토션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 자체, 그러니까 처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무선 신호로 변환해주기 바로 직전에 마이크 헤드에서부터 디스토션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이크 헤드와 무선 송신기 사이에 프리앰프가 있거든요. 프리앰프가 있는데 그 프리앰프에서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거가 보통은 배터리를 열면 배터리 있는 데에 게인 아날로그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놓거나 아니면 액정이 있다면 액정에서 배터리 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아니라 게인 용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게인을 낮춰서 디스토션이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 네, 그것도 제대로 했는데 디스토션이 생긴다. 다른 디스토션의 요인은 스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수신기. 수신기에서 레벨이 초과를 할 경우 그렇습니다. 수신기에서는 보통 세팅을 해서 그 레벨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거기서 찌그러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보통의 찌그러지는 경우는 송신기, 아까 얘기한 그 마이크 자체에서 찌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선가는 찌그러지고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송신기, 그러니까 마이크 쪽에서 찌그러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줄이신다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이 돼요. 네. 네, 샤를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샤를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타워트루닉스 블루투스 이어폰의 화이트 노이즈가 김도훈 교수님께서는 혹시 거슬린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거슬려요. 네, 귀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거 단점으로 썼었죠. 네. 네, 리얼네임 R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는 장인 어른이 담임 목사님이신 동네 작은 지하 상가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꾸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순간적으로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 나오고 한다는 겁니다. 믹서에 꽂힌 캐논 잭을 다시 잘 눌러주면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 주일마다 1, 2회 꼭 그러네요. 캐논 잭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스피커에 연결된 연결선들 제품의 문제일까요? 7만원짜리 베링거 믹서에 QSC 앰프, PB 언파워드 스피커를 2개 사용 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소리가 끊겼을 때 앰프에 적색불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앰프에 적색불이 들어서 프로텍션이 걸린 건지를 한번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앰프에 프로텍션이 들어와서 소리가 멈추는 거라면 스피커 결선상에서 어디선가 쇼트가 난 겁니다. 네. 회로가 쇼트가 나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멈추는데 이게 완벽하게 쇼트가 나면 계속 멈춰 있지만 살짝 어디선가 살짝만 닿아 있으면 소리는 나는데 나다가 조금 볼륨이 올라가면 딱 꺼져요. 네, 프로텍션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앰프에 적색불이 들어오는지 소리 끊겼을 때 그거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믹서에서 앰프를 연결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의 접촉 불량 때문에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 접촉 불량이라기보다는 베링거 믹서의 그 마스터 쪽, 아웃풋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웃풋을 빼서 다른 쪽을 활용을 해서 뭐 억스라든지 다른 걸 써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 다른 아웃풋을 썼더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메인 아웃풋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아웃풋 안에 이 버스를 연결해주는 리본 케이블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 접촉 불량이 좀 생겨서 열이 많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불량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케이블 자체의 불량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블은 안 나오면 안 나오지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하진 않아요. 케이블을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접촉 불량이 생긴다면 보통은 커넥터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캐논 잭이라고 얘기하는 XLR 커넥터 부분에 문제가 되면 모를까 실제로 그런 그 케이블 상에서의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일단은 아까 얘기한 앰프에서 적색불이 들어와서 프로텍션이 들어온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앰프나 스피커 쪽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믹서의 출력부가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믹서의 출력부의 문제라고 하면 케이블 한번 교체해 보세요. 케이블을 다른 마이크 케이블로 XLR 케이블로 교체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가 풀릴 것 같고, 케이블을 교체했는데 동일 증상이 계속 나온다고 믹서를 바꿔야 돼요. 예, 믹서가 불량일 수 있습니다. 네. 참이슬쟁이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스피커 링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직렬로 앰프와 스피커를 연결하면 임피던스가 늘고 병렬로 앰프와 스피커를 연결하면 임피던스가 준다고 들었습니다. 1번, 실제 앰프에 스피콘 잭으로 스피커 2개를 RL로 하나씩 연결했을 시 직렬 연결인가요? 그러니까 스피콘 잭을 2개를 RL로 따로 연결한다는 얘기인가요? 레프트는 레프트, 라이트는 라이트 따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앰프에서 나오는 선을 갖다가 레프트에 꽂고 거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 라이트에 꽂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자, 일단은 앰프에서 레프트 채널을 레프트로, 라이트 채널을 라이트로 1대1로 연결하면 직렬이고 병렬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1대1 매칭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하나의 출력선을 갖고 레프트에 연결하고 레프트의 후단에 있는 스피커 단자에 연결을 해서 라이트에 연결했다. 그러니까 레프트 먼저 갔다가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이렇게 연결했다. 그럼 병렬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스피커들이 스피콘을 통해서 연결하는 연결 단자는 기본적으로 병렬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렬 연결을 쓸 수가 없어요. 직렬 연결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선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결을 그대로 연결하게 되면 기본이 병렬이 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스피커 2개를 추가하여 각각 하나씩 링크를 걸어 총 4대로 운영하면 그대로 직렬인가요? 아니요. 아까 그렇다면 2번 문제 그거네요. 레프트 하나씩 주고 라이트 하나씩 줬으면 그건 1대1 연결이니까 그 상태에서 레프트에 레프트 하나를 더 연결하고 라이트에 라이트 하나를 더 연결한다는 얘기죠. 이건 병렬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레프트 채널의 병렬 연결, 라이트 채널의 병렬 연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 앰프 200W에 스피커 100W짜리 2개를 각각 연결하면 앰프에서 100W로 운영되나요? 200W로 운영되나요? 200W로 운영됩니다. 네. 앰프는 임피던스가 낮아지면서 앰프는 더 출력을 많이 내서 그 출력을 감당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앰프는 보통 이거 다 견디게 돼 있어요. 네. 8ohm짜리 2개를 링크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앰프 200W에서 스피커 150W를 4개를 각각 2개씩 링크로 연결 시 각각 스피커에서 요구되는 와트랑은 300W인가요? 150W인가요? 스피커에 요구되는 와트? 스피커가 150W잖아요. 150W를 병렬을 연결하게 되면 8ohm에 150W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병렬을 연결하게 되면 4ohm에 300W가 되는 거예요. 네, 4ohm에 300W가 되고요. 앰프는 150W로 운영될 수 있는 힘이 있는 앰프라면 이 상황에서 그대로 4ohm에 300W 밀어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연결하셔도 상관없어요. 실제 병렬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병렬 연결에 대해서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어떨 땐 직렬을 사용하고 어떨 때 병렬을 사용하나요? 직렬을 사용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병렬을 대부분 많이 사용합니다. 직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랜선으로 링크를 걸어 사용하던데 스피콘 잭과 랜선이 가장 큰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네, 랜선을 쓰는 거는요, 어떤 장비들이 랜선을 쓴다는 얘기는 그 장비가 단테나 AVB라는 그런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쓰거나 또는 그 AS50이라든지 AS67 같은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코브라넷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있고요. 랜선처럼 생겨 있고 거기에는 오디오가 전송이 되는 건데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디지털 오디오가 전송되는 거예요.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거 그냥 링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이제 그 장비에 대한 아이디가 있고 거기에 맞는 오디오를 전송을 하는 건데, 요 방식은 그 조금 좀 하이 클래스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단테하고 AVB는 네트워크 오디오에서 지금 나와 있는 가장 빠른 통신이면서 가장 좋은 품질을 전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테나 AVB를 지금 대부분의 프로용 장비들 또 하이엔드 쪽 장비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통신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단순하게 링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데이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걔네들이 다 전부 네트워크가 돼갖고 오디오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네, 마스터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길어갖고선 이게 이렇게 글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반주기를 켰을 때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전이차 얘기 나오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자, 일단은 전원을 켰을 때 나는 노이즈는 기기 자체가 갖고 있는 노이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켜는 순간, 그다음 전원을 끄는 순간인데, 전원을 끄는 순간에 인러시 커런트라 그래서 그 전기가 확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현상들, 그 전원을 끄거나 킬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팝핑처럼 펑펑 하고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보호 회로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전이차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전원 분배기 문제라기보다는 방송용 전기하고 무대에서 사용하는 반주기에서 쓰고 있는 전기가 다를 경우 전이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전이차 문제 같은 경우는 DI 박스를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DI 박스 썼을 때 해결이 안 된다고 했는데, DI 박스를 써서 DI 박스에 이제 그라운드 리프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라운드 리프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문제 없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이차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DI를 테스트했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원 노이즈는 영상에서 들어오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영상을 통해서도 전원 노이즈가 들어옵니다. 근데 방소시라는 영상 장비가 같이 있다면 아마도 음향 장비랑 영상 장비가 같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무대 쪽에 있는 반주기인데, 그 반주기가 사용하는 전기 자체가 방송실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하려면 확인하는 방법은요, 뭐 방송실에서 그 긴 릴선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방송실 전기에 끼고 긴 릴선으로 앞에까지 날린 다음에 무대 앞에서 반주기를 연결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전기 문제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이세영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교수님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어쿠스틱 기타에 스테레오 마이킹을 하기 위해 다양한 마이크 사운드를 듣는데, 같은 마이크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테레오 페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매치드 페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테레오 페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그냥 마이크가 두 개가 같이 동봉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테레오 페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아무리 제조를 똑같이 하더라도 주파수 특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레오 마이크를 했을 때 약간의 소리의 변화 또는 그 민감하신 분들은 좌측 소리와 우측 소리를 구별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매치드 페어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테스트를 여러 번 거쳐서 테스트 상에서 정말로 매치가 잘 된다, 둘이 되게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끼리 모아서 페어를 만든 거예요. 한 세트를 만든 겁니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잘 되죠. 그래서 스테레오 마이킹을 했을 때 훨씬 더 소리가 정확하게 수음이 됩니다. 그래서 매치드 페어가 훨씬 비싸요. 네, 그냥 일반적인 페어보다 매치드 페어가 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네, 미디실님께서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언밸런스와 밸런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밸런스와 언밸런스의 음질적인 차이는 어떤가요? 여러 정보로 봤을 때는 어느 곳은 밸런스가 더 좋다,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언밸런스로만 이루어진 스튜디오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나 베이스 같은 임피던스가 높은 장비에서는 언밸런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임피던스 때문이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밸런스를 지원하게 되면 악기가 무거워지면 비싸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밸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로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야 돼요. 네, 밸런스 회로를 하기 위해서 회로가 더 추가가 돼야 되니까 밸런스 회로를 쓰게 되면 음질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밸런스를 쓰느냐? 케이블 상에서 노이즈가 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케이블 상에서 오디오 신호에 변조되어 있는 신호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밸런스라는 구조 자체가,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밸런스라는 구조 자체가 케이블상에서 오디오 전송 시에 변형되거나 왜곡되거나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언밸런스로 신호를 보내주는 것보다 밸런스 회로로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오디오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밸런스 회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이나 대부분의 프로 장비나 야외에서 쓰는 렌탈 장비 같은 경우 모두 다 밸런스 신호를 쓰고 프로 장비들은 밸런스 신호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노이즈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각 장비마다 거리가 짧다라고 하게 된다면 언밸런스 신호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밸런스 회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음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밸런스 신호를 아마추어 장비뿐만 아니라 하이파이 장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굳이 불필요한 회로를 더 넣어서 음질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밸런스 회로 하려면 트랜스포머가 들어가거나 오프앰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서 오히려 소리를 망칠 확률을 줄 바에는 차라리 언밸런스 회로로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파이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언밸런스로 하고 그거를 차폐를 잘 하려고 굉장히 차폐가 잘 돼 있는 케이블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프로에서는 반면에 케이블 길이가 막 100m, 400m까지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회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악기에서는 왜 언밸런스를 쓰느냐? 악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옛날에 전자 악기들은요, 밸런스 회로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악기에서 밸런스 회로를 넣어서 하려면 악기에 전원 공급이 돼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불가능했죠. 그 당시에 어떻게 전원 공급을 하는 악기를 합니까? 지금이야 가능하죠. 지금이야 배터리 넣고 지금이야 회로를 넣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요새 나오는 통기타라든지 전자기타, 베이스기타 같은 경우는 배터리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 밸런스 회로로 나와요. 예, 그런 악기들이 있어요. 지금은 가능한데 과거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밸런스와 밸런스의 차이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언밸런스와 밸런스에 대한 영상도 한 번 더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짤막하게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시간 가졌거든요. 여러분들 이 질문하는 곳 어디인지 아시죠? 예,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어디 있든지 간에 질문에 최대한 답해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커뮤니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네, 너한테 얘기 안 했다. 너 계속 반응하네. 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음향 이야기나 음향에 대한 리뷰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 김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